예, 안녕하세요. 에, 오늘 3월 16일 월요일입니다. 저희가 당원이니까 항상 선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죠. 저희가 뭐 정치를 모르는 우리들이라고 해도 항상 지금 정치계를 살피고 있고 또 정치적인 기사를 검색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작년부터 조은진 대표는 어, 그 자유한국당하고 어떻게든 선거 연대를 하겠다라는 말을 계속 해오셨죠. 뭐 3월 4일 대통령의 편지가 있기 전에도 항상 그 얘기를 해오셨어요. 예, 그래서 대통령의 편지가 나오면서 뭐 거대 야당으로 뭐 뭉쳐라 하는 것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놀라지는 않았어요. 뭐 저희가 그걸 안 한다고 한 게 아니었으니까 뭐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그 차이만 있었지. 저희가 뭐 옛날에 아주 어릴 때 시드니 셸든 영화를 본 적이 있었어요. The Other Side of Midnight 해갖고 깊은 밤의 저편. 저는 한국말로 이 영화 제목이 이해가 안 됐었고 도리어 한국말로 더 외우기가 어려웠다는 기억이 있어요. 물론 뭐 그때 제가 어렸을 때긴 하지만 영어로가 훨씬 더 제목이 쉬웠던 것 같아요. The Other Side of Midnight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 영화를 그때 봤을 때는 잘 이해를 못했었어요. 굉장히 추리 영화 같았는데 이해를 잘 못했고 나중에 시드니 셸든의 소설을 많이 읽었어요. 아마도 제가 외국에 있을 때 시드니 셸든의 소설을 영어로 거의 다 아마 그때 1988년도 이때쯤까지 아마 그 사람의 책을 거의 다 많이 읽었을 거예요. 굉장히 재밌었고 뭐 어떤 책은 한번 책을 들면 그냥 하룻밤 사이 읽을 정도로 굉장히 깊이 빠져서 많이 읽었는데 아마도 그런 류의 미국에서 나오는 책이나 아마 책들이 아마 소설들이 그런 류의 책들이 많았을 거예요. 굉장히 미인이고 머리가 좋고 모든 걸 가진 그런 주인공들이 많아요. 특히 여자 아주 잘생긴 여자가 주인공이 많았고 그러면서 굉장히 그 주인공이 우여곡절을 겪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리고 반전에 반전을 겪으면서 복수도 굉장히 잘하고 하여튼 소설을 읽는 동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굉장히 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면서 반전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한번 하여튼 책을 잡으면 손을 놓을 수가 없는 그런 소설들이었고 영화로 나오면 물론 뭐 주인공이 굉장한 미인들 배우가 나오죠. 그래서 최근에 계속 그 대통령의 편지와 유영하 변호사 뭐 이런 또 대통령 이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저는 대통령께서 조은진 대표를 노골적으로 나타내고 응원할 수는 없다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래서 뭐 그대 야당으로 뭉쳐라 그런 말이 제가 생각했던 그 시드니 셸든의 어떤 그런 반전이 있지 않을까. 이건 뭐 이건 100% 저의 뭐 말들 하는 내피셜 제 상상일 수도 있는데 시드니 셸든 소설을 봐도 하여튼 처음과 끝을 알 수가 없는 그런 소설이었어요. 물론 제 수준에는 그랬어요. 제가 그 소설을 읽었을 때 그랬는데 대통령의 편지도 그렇지 않을까. 뭔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반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지금 우리 태극기 국민들이 겪고 있는 이 상황이 어쩌면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더 큰 반전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이런 행복한 제가 상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선거도 있고 또 뭐 조만간에 선거가 끝나고 나면
또 2022년도 선거도 있고 그런데 우리한테 닥친 이 시련이 결코 쉬운 시련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이런 상상도 못했었고 또 정치적인 참여 이런 걸 생각을 못 해왔기 때문에 사실 우리한테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3년을 해야 된다 했으면 저희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다 보니 3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경험 없는 우리들 치고는 사실 저희가 굉장히 잘 해왔다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는 잘해왔지만 조은진 대표는 혼자 싸워오기에 굉장히 힘이 들었겠죠. 그런데 강화문 쪽에 뭐 정가운 목사 쪽이 나오고 나면서 보니까 그쪽에 있는 분들도 많은 시련을 겪고 보니까 조은진 대표의 그 힘든 그런 과정을 많이 이해해주고 또 인정해주는 거를 저는 들었었죠. 몇 번 그분들한테. 그런데 하여튼 대통령의 편지가 단순히 지금 대놓고 조은진 대표를 뭉쳐라, 조은진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라, 태극기 국민 중심으로 뭉쳐라 라고 말하기에는 지금의 상황으로서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아직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태극기 국민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는 또 스스로의 그 희생을 하면서 탄핵에 대해서 국민들이 인정할 때까지는 대통령이 희생을 또 감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배신자들 또 저런 인간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런 상황을 보고 있는 우리한테는 참 기가 막히는 상황이죠. 게다가 3월 6일 날 헌법을 개정하려고 발의를 했던 그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께서 태극기를 중심으로 모여라 이렇게 하지 않은 것이 어쩌면 더 대통령께서 미래를 내다보고 또 더 큰 반전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저 혼자서 해봤습니다. 또 그렇게 큰 반전이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제가 훨씬 더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뭐 가로 세로 글을 제가 아직도 다 보지를 못했어요. 한 30분 정도 보다가 말았는데 뭐 어떤 얘기가 나왔다는 거는 뭐 대충은 알겠는데 물론 유영아 변호사는 다 대통령 말씀을 듣고 그대로 움직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께서 2017년 10월 16일 날 분명히 나를 지지해주는 국민들과 같이 진실 싸움을 하겠다 분명히 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믿어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2019년 작년 2월 달에 분명히 태극기 국민들한테 고맙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랬는데 대통령의 지금 3월 4일 날 말씀대로 태극기 국민들이 모든 걸 포기하고 합치라 그건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거기에는 분명히 어떤 반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그렇게 하는 것이 대통령이나 또 우파라고 자처하는 저 인간들이나 또 우리들한테 가장 멋있는 뭐 이 말은 좀 어려운 말이겠는데 복수랄까 반전이랄까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배신자들한테는 복수가 될 것이고, 태극기 국민들로서 이 나라가 어렵다고 안 된다고 울부짖었던 우리한테는 정말 행복한 반전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론 뭐 유영아 변호사 얘기를 들어보면은 물론 뭐 대통령한테 자신이 물론 뭐 통합당을 그만두었다는 말씀은 안 드렸다고 하면서 나중에 물론 가서 말씀드렸겠죠. 그리고 뭐 어떻게 돼서 미래 한국당 오름이다
신청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것도 저는 그렇죠. 뭐 유영하 변호사가 정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그랬는데 어떻게 뭐 순서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대통령께서 유영하 변호사를 막을 아무런 그런 뭐 권한이 없는 거죠. 그동안 3년 동안 대통령 뒷바라지 해왔었고 또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을 그 사람의 그 변호사의 미래에 대해서 대통령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네. 그런데 그 편지를 가지고 유영하가 미래 한국당에 대통령이 권했다고는 저는 생각지는 않겠어요. 본인이 원한다는 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말리지는 않으셨겠죠. 만일에 대통령이 유영하 보고 미래 한국당에 들어가라고 응원을 했다든가 아니면 요구를 했다든가 하는 것은 좋게 말하면 저는 반전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최근에 들어와서 생각하는 거는 저는 유영하에 대해서 버린 카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유영하 변호사의 인생에 대해서 대통령이 책임질 수도 없고 그런 사람에 대해서 또 선거가 있으니까 대통령께서 그래 유영하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변호사로서 뭐 접견할 필요도 없을 테고 그래서 저는 유영하는 버린 카드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지금 상황에서 보면 대통령 성격상 미래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떤 거를 바라고 하시겠어요? 아마도 일단은 얼마 동안은 되는 대로 기다려 봐야 되겠죠. 그래서 선거 이후에 상황이 어떻게 될 거냐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전망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이후의 상황은 대통령이 두고 보시겠지만 저는 생각할 때 유영하는 더 이상 가치가 없는 쓸모가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뭐 오늘 모르겠어요. 어제 유영하 변호사가 면접을 봤는데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죠. 물론 뭐 50대 50이죠. 그랬는데 유영하 변호사가 뜨거운 감자겠죠. 예. 당선이 합격이 돼서 가능한 변호소에 들어있어서 된다고 해도 그건 뜨거운 감자일 것이고 또 안 된다고 하면 대통령께서 그런 또 유영하를 계속 보아야 된다는 것도 저희는 이해가 안 되고 또 유영하는 유영하대로 살 길을 찾아야 되겠죠. 예. 그런데 대통령께서 뭐라고 하셨던 간에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과연 유영하가 어떻게 자기가 국회의원이 되는 거는 100% 자기 개인 욕심이죠. 그런데 태극기 국민을 이끌고 있었던 어떻게 조은진에 대해서 유영하가 저렇게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기 대해서는 시간이 지나가면 또 많은 사실들이 드러나겠죠. 그리고 제가 가로세로를 한 30분 40분 정도 봤는데 김세희 대표에 대해서 계속 원망을 할 거고 비난을 할 겁니다. 지난번에 비대위원장으로 대통령께서 지목을 하셨다는 두 사람을 알고 있다며. 조은진 대표도 아니고 홍문정 대표도 아닌 다른 사람한테 들었다면 그게 비대위원장으로 뽑혔던 사람한테 들었나요? 아니면 유영하 변호사한테 들었나요? 그런데 방송에서 유영하 변호사가 처음 나왔다고 어떻게 그렇게 모순된 발언을 할 수가 있죠? 예? 홍문종이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몰라서 홍문종이한테 장단을 맞춰가면서 계속 비대위를 얘기를 했었나요? 사실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결과가 홍문종이가 당을 조은진이 대통령 말을 안 듣는다. 홍문종이를 대통령 이뻐하는 홍문종이는 대통령 말을 듣는다 하면서 당을 깨부시고 나갔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는 김세희 대표는 분명히 책임이 있고 책임 추궁을 당해야 돼요. 예? 유영하 변호사랑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대통령 말씀이다? 처음으로 나왔다?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럼 그동안 김세희 대표는 자기 유튜브에서 한 말은 뭐예요?
그럼 우리한테 당연히 사과를 해야지. 에? 홍문정이가 당을 깨고 나갈 정도로 저렇게까지 일을 벌렸는데 왜 한마디도 안 하고 있어요? 김세희 대표나 강영숙 대표가 바란 건 뭐였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일들이 드러나겠지만 김세희 대표하고 홍문정하고 유영아는 제가 봤을 때는 무슨 작당을 했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또 유영아 변호사 또 생각이 났는데 허은재 수석하고는 무슨 일을 한 건가요? 예? 태극기 국민들이 수많은 태극기 국민들이 다치고 감옥 가고 벌금 내고 있는 거는 아무렇지 않던가요? 유영아 변호사가 국회의원을 나가는 것보다 유영아 변호사가 국회의원 나가는 게 그렇게 더 중요했어요? 유영아 변호사가 3년 동안 대통령 시중 등거에 대해서 이제 거기에 대한 공보다 거기 유영아 변호사가 국회의원 신청했다는 비례대표를 신청했다는 그것으로 유영아 변호사의 공은 다 없어졌어요. 물론 뭐 유영아 변호사는 대통령께서 뭐 주도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유영아 변호사는 듣는 것처럼 가로세로에서 방송 하는 걸 봤는데 홍문종이가 그렇게 대통령 이름을 팔고 다닌 것에 대해서 왜 유영아는 방관을 했는지 아직도 방송에서도 그렇고 한 번도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면 어떤 정치인이라는 말을 썼는데 왜 홍문종이가 그렇게 대통령 이름 팔고 다닌 것에 대해서 왜 방치를 했는지 결과적으로 홍문종이가 당을 저렇게 하고도 나갔는데 대통령을 뭐 누구는 대통령 말을 듣니 안 듣니 이렇게 하면서 당을 따로 만들어서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왜 거기에 대한 수습을 안 했냐고요. 그래서 가로세로의 방송을 물론 뭐 김이 빠졌고 물론 당시에도 그렇고 뭐 보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그리고 대통령께 편지를 쓰기 전에 그래도 방송을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곤 했는데 뭐 계속 그런 의문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왜 홍문종이가 그런 말을 하고 다녔음에도 왜 방치를 했나? 응? 여기에 대한 의문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홍문종의 말을 들어보면 유영아가 홍문종이만 만난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러면 만났으면 대체로 홍문정이하고 술만 아무 말 안 하고 술만 마셨을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를 했길래 홍문정이가 돌아다니면서 저렇게 거짓말을 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계속 거짓말을 하고 저렇게 하도록 방치를 했냐 이거예요. 응? 지난번 13일 날 시사저널에 홍문정이가 인터뷰한 게 나왔어요. 정말 내용이 너무 유치해서 정말 저는 놀란 게 저렇게 나이가 들어갔고도 어떻게 저렇게 뻔뻔한 거짓말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거짓말 하고 있는데 왜 유영아는 방치를 했을까? 만났다며요. 안 만나면 모르지만 만났다며 홍문정이를. 근데 어떻게 저렇게 뻔뻔한 거짓말을 하도록 방치할 수 있냐 이거예요. 최소한 우리가 알고 있기로 작년 10월 27일 국회에서 북콘서트 할 때 유영아가 왔었다며요. 그러니 그 이후로는 우리가 모르지만 어쨌든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만나 왔었다는 거 아니에요. 홍문종이가 3월 13일 시사저널에서 박심이 친박 신당에 있다. 그 기자가 강조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날 인터뷰에서 홍 대표는 당명이나 당 엠블렘, 유니폼 색까지 모두 박대등이 직접 정해줬다고 밝혔다. 이런 뻔뻔한 거짓말 하고 있는데 유영아는 도대체 홍문정이하고 어떤 관계이길래 이런 인간들을 만나고 있냐고요. 대통령이 홍문정의 당에 대해서 당명 정해줬어요? 또 친박 신당이라고 정해줬어요? 그리고 당 엠블럼? 그러고 빨간색으로 해. 파란색으로 해. 이렇게 정해줬어요? 뭐? 유니폼 색까지 박 대통령이 직접 정해줬다고요? 이건 누가 정해줬어요? 정해줬으면 누가 전해줬어요?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이런 말이 홍문정이가 뻔뻔하게 신문에도 낼 정도로 하고 다니는 그 빌미를 누가 줬냐고요. 네? 이런 걸 보고 유영아의 진심을 우리가 가르세를 보면서 믿으라고요? 홍문정이가 저렇게 당을 깨고 나가지 않았다면, 물론 뭐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거지만 저렇게 당을 깨고 나가서 저렇게 거짓말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유영아가 방치를 하지 않았다면, 예? 물론 그 비서들이 하고 다니는 그런 거짓말이라면 모르겠지만 홍문정이는 국회의원이에요. 그리고 같은 대표를 있다가 깨고 나갔어요. 거짓말 해가면서. 이런 거를 이렇게 하도록 방관한 게 누구예요? 만든 게 누구예요? 하여튼 이런 홍문종하고 김세희하고 강용석, 유영아는 책임을 져야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책임을 져야죠. 저렇게 뻔뻔스럽게 거짓말하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왜 유영아는 진작에 왜 안 잘랐어요? 예? 왜 진작에 대해서 진작에 그런 거짓말 하지 말라는 얘기를 왜 안 했어요? 끝까지 지금도 3월 13일 시사 전에 나가서 거짓말 할 때까지 계속 거짓말하고 있는데, 그동안 유영아가 도대체 홍문정한테 뭐라고 했길래 홍문정이 저렇게 아직도 거짓말하고 있냐고요. 거짓말인지 사실인지 유영아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에? 홍문정이가 누굴 믿고 저렇게 거짓말 하고 하면서 돌아다니겠어요. 하여튼 저는 생각한데 박 대통령이 유영아를 버린 카드로 썼다고 생각을 해요. 더 이상 유영아는 더 볼 일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동안에 고생했던 거 유영아가 스스로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 했던 그 욕심 때문에 모든 것은 땅에 떨어졌다고요. 어떻게 태극기 국민들에 대해서 유영아는 저렇게, 대통령 문제가 아니고 이건 유영아 책임이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태극 국민들에 대해서 자기가 조금이라도 정말 제대로 된 인간이라면 유영아 변호사는 자기가 국회의원 되려고 할 게 아니고 태극기 국민들하고 힘을 모았어야죠. 에? 대통령 편지가 그렇게 나왔으면 나온 대로 그대로 거대 야당 인간한테 던지고 유영아는 태극 국민들하고 힘을 모았어야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영아 변호사가 대통령의 시중을 들었다는 것이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앞으로 두고 봐서 더 많은 일들이 알려지겠지만 하여튼 저는 유영아는 저 버린 카드를 썼고 대통령은 우리한테 큰 반전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훨씬 더 이 상황을 이 어려운 상황을 제가 더 한편으로 기쁜 마음으로 어떤 반전을 기다리고 있겠어요. 그 시드니 셸던의 그 멋있는 소설처럼. 근데 이 상황이 너무나 받아들일 수 없고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면 어릴수록 어떤 큰 반전을 기다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저는 즐거운 상상을 해봅니다.